자,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영화는 바로 베이비걸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진 한 여성이 금기된 욕망에 눈을 뜨게 되는데요. 이게 단순한 로맨스일까요? 아니요. 그걸 훨씬 뛰어넘는 아주 파격적인 성장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는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실린 안치용 기자의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바탕으로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비평이 영화의 어떤 숨겨진 의미들을 우리에게 보여줄지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걸 이룬 정말 성공한 여성이 있어요. 근데 그녀 안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어떤 위험한 욕망이 탁 하고 깨어난다면 과연 그 끝은 파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성장의 계기가 될까요? 영화 베이비걸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주인공 로미, 그녀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겉보기엔 정말 완벽하거든요. 근데 그 화려함 뒤에 어떤 균열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지금 보시는 이 극명한 대비가 바로 이 이야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CEO, 완벽한 가정을 꾸린 아내이자 엄마, 그야말로 모두가 우러러보는 롤모델이죠. 그런데 그 내면은 어떨까요? 채워지지 않는 욕망, 억압된 본능, 심지어 수치심까지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이런 균열이 있었던 겁니다. 모든 사건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영화가 왜 특별한지 한번 볼게요. 바로 기존 장르의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는 점인데요. 안치용 기자도 바로 이 지점을 영화의 핵심으로 꼽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초적 본능 같은 영화 기억나시죠? 그런 에로틱 스릴러 장르를 생각해보면요. 거의 공식이 있었어요. 여성의 욕망은 언제나 남성의 시선, 남성의 판타지를 통해 그려지고요. 결국 그 욕망을 쫓던 여성 주인공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잖아요. 일종의 벌을 받는 거죠. 그런데 베이비걸은 바로 이 익숙한 공식에 아니라고 정면으로 맞서는 영화입니다. 감독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완전히 여성의 시선으로 만들겠다. 이건 정말 중요한 선언이에요. 더 이상 남성의 판타지로 소비되는 여성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욕망을 주체적으로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여성의 시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스크린 위에서 뭘 바꿨을까요? 영화 속 권력과 쾌락의 관계가 어떻게 재편되는지 지금부터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짜릿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표를 한번 보세요. 사회에서, 회사에서 CEO인 로미는 당연히 갑이죠. 인턴 사무엘은 을이고요. 그런데 둘만의 사적인 공간으로 들어가면 이 관계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로미가 자발적으로 을이 되고 권력을 넘겨주면서 쾌락을 얻는 거예요. 이거 그냥 권력을 잃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내려놓는 행위 자체를 즐기는 아주 복잡하고 묘한 심리인 거죠. 여기서 안치홍 기자가 짚어내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누가 이기고 지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적 권력과 성적 권력이 막 뒤섞이면서 상황에 따라 누가 갑이 되고 을이 되는지가 계속 유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복잡하고 다층적인 권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영화가 기존 장르 영화들과는 차원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근데 이런 복잡한 심리를 스크린에 담아내려면 배우들의 연기가 정말 중요했겠죠, 당연히. 연기가 대단합니다. 특히 주인공 로미를 연기한 니콜 키드먼은요, 코리아 최고의 연기라는 극찬과 함께 베니스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까지 받았어요. 상대 역인 해리스 디킨슨이나 남편 역의 안토니오 반데라스도 정말 놀라운 연기를 보여줍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영화의 결말에 대한 건데요. 이 결말이야말로 이 영화가 왜 급진적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한방입니다. 보통 이런 영화들 결말이 어땠나요? 금지된 욕망을 쫓던 주인공은 결국 모든 걸 잃게 되죠. 사회적 지위, 가정, 심하면 목숨까지요. 마치 그러면 벌 받는다는 식의 도덕적인 심판을 받는 게 이 장르의 클리셰였잖아요. 그런데 베이비걸은 이 모든 예상을 그냥 깨부숴 버립니다. 놀랍게도 영화는 해피엔딩을 선택해요. 네, 해피엔딩이요. 바로 이 선택이 이 영화를 이전의 모든 영화들과 완전히 다른 작품으로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한 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파멸이 하는 해피엔딩이 가능했을까요? 보세요. 로미는 자신의 욕망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한 단계 성숙해지죠. 위험한 불륜이 자기 발견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딸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점입니다. 그냥 나 혼자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 관계까지 건강하게 회복하면서 온전한 자아를 찾아가는 거죠. 이건 파멸이 아니라 명백한 성장입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안치홍 기자가 쓴 이 문장이 영화의 메시지를 완벽하게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영화는 욕망 추구의 과정을 통해 여성이 진정한 자신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축복한다. 욕망을 죄악시하고 벌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욕망을 통해서 진짜 나를 찾아가는 그 과정을 긍정하고 축복한다는 거예요. 정말 새로운 관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치홍 기자의 분석에 따르면 베이비걸은 그냥 자극적인 에로틱 스릴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한 여성의 아주 지적이고 스타일리시하고 또 깊이 있는 성장 드라마인 거죠. 관능적이면서도 동시에 아주 깊은 울림을 남기는 그런 영화라는 평입니다. 결국 이 영화와 비평이 우리 모두에게 남기는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온전한 자신의 부끄러움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 사회가 정해놓은 틀이나 내 안에 있는 수치심 같은 것들을 다 걷어내고 정말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죠. 베이비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한 여성의 아주 용감한 여정이었습니다.